안녕하세요. 수원 시민이자 수원 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조회수가 무려 390만. 와,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쇼츠 소개로 이재준의 더 라운지 시작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사라진 도시. 그 많던 불만 싹 사라졌다는 수원시. 전국 최초로 시민이 부서 찾아 헤맬 일 없이 30년 경력 팀장들이 직접 응대. 세빈 민원실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부서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민원인의 고통을 30년 가까운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직접 상담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관련 부서를 찾아 연결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 베테랑 공무원이 총괄 지휘해 실무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와, 굴림보님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40만 유튜버가 저희 수원시 베테랑 공직자 제도를 보고 딱 맞는 영상인데 이렇게 인기가 좋다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왜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는지 영상 속 주인공들 이 자리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각자 자기소개 한번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공무원 사회복지팀장 허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공무원들 덕분에 15년간의 한을 푼 수원시민입니다. 15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노크린 주식회사 대표 김정을입니다. 대표님의 그 한을 풀어드린 상수사업소 하진경 주무관입니다. 와. 아니 근데 15년에 어떤 한이 있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요. 우선 모두가 베테랑 공무원과 연관된 일인 거죠? 그래서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베테랑 공무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허순옥 팀장님, 오늘도 베테랑 공무원 유니폼 딱 입고 나오셨는데 오늘 베이지 색깔이 비슷해요. 제가 출근해서 이 옷을 입으면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최근에 보니까 수원시가 확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호텔 온 것처럼 오호. 안내 데스크도 아주 멋있고 유니폼 입은 분들이 정중하게 응대를 해주시니까 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세빈 민원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확실히 대화도 서로 부드럽고 고성 치시는 분도 많이 줄었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방송, 신문 이런 데 많이 나왔는데 팀장님 베테랑 공무원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시작된 정책인데요.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팀장급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 20, 30년의 공무원들, 팀장님급들이 오셔서 민원을 직접 해결한다. 베테랑 공무원 제도가 전국 지자체 문의가 쇄도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행안부나 국토교통부 등 몇 개월 만에 35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35개나? 와. 패널 분들하고 같이 이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뭐 들고 오셨네요? 예, 과연 어느 쪽이 수원시 민원실의 모습일까요? 둘 다 우리 수원시 아닌가요? 제가 시설직 쪽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세빈민원실은 카페도 있고 그 되게 정원처럼 쾌적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이 저희 수원시 세빈민원실 같습니다. 왼쪽도 되게 벤치마킹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만 수원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세빈 민원실의 기운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위기도 거의 비슷하고 유니폼도 똑같아요. 그죠? 시스템을 다 그대로 완벽하게 수입해 갔네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임기 초에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눈빛이 별로 좋아지는 않았어요. 불안하다. 저기 성공할까. 아이디어 시작은 베테랑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의 완벽한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은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민원 넣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깜깜하고 또 담당은 또 자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쪽 저쪽 핑퐁하면 민원인으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부시장도 하고 시장을 해보니까 공직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는 민원인이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복귀하는 뭐 고소고발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주저주저 하게 돼요. 그런데 부서가 이게 얽혀 있는 복합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민원을 누구한테 지정하느냐, 민원 지정자 역할입니다. 구급 우리 진경 씨 민원 지정자 역할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통 민원을 받는 일은 8급, 9급 공무원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민원을 이제 지정을 받아본 적만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들은 얘기인데 민원 그 지정자분들은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민원 접수가 1000건, 많게는 2~3천 건까지 접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민원들을 하루 만에 그 담당 부서를 찾아서 배분하는 일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9급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8급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9급 진경 씨가 민원 지정자라고 치면 이런 민원을 어디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허 팀장님, 복합 민원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네, 어느 동에 경로당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정자가 있었어요. 한 건설사가 지어줬다는 소문만 있을 뿐 관리자가 없어서 비가 새고 지붕이 썩어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민원을 받게 된다면 어느 팀으로 지정을 해야 할까요? 경로당 어르신이면 사회복지과? 아니면 지붕이 또 부실하니까 안전건설과? 이것도 안 되면 행정복지센터 이 세 군데 다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애매하네, 그죠? 애매한 이런 민원들. 단순해 보이지만 관리자가 명확치 않으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민원을 받으면 6급, 이렇게 30년 가까운 팀장님들이 베테랑 공무원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해결할 부서를 찾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테랑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테랑 팀장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정자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 확인했고요. 최초로 지어줬다는 건설사를 찾아갔는데 건설사가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장 사진을 다 뒤져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찾아냈고 만든 부서를 찾아서 한 달 만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와, 한 달 만에. 와, 속이 다 시원하네. 민원 담당 부서를 제대로 찾는 게 민원 해결의 시작이에요. 첫 출발인데 베테랑 팀장님들이 모이면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는 것 같네요. 만약 9급 진경 주사님이 전화를 받았다면 다른 부서 팀장님들한테 전화하기가 함부로 전화하기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9급 시절엔 자기 부서 팀장님한테도 뭘 묻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타 부서로 민원을 지정해서 넘기겠어요. 저희가 놀라는 게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베테랑 제도는 복합 민원 접수를 6급이 직접 받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 베테랑 제도 핵심이 전문가가 나선다는 겁니다. 이 베테랑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직만 있는 게 아니라 20, 30년 된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활약한 사례가 바로 대표님 사례입니다. 대표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각종 세척 장비나 또 수출용 냉매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매에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물을 사용한다. 저희 이목동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스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미생물 등의 문제로 뭐 장비도 고장이 나고 또 냉매 제품이 미생물 때문에 품질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거래 중단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15년간 상수도 미수급 지역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례네요. 사실 우리 시가 99.8% 정도는 상수도 보급이 돼 있어요. 도심지구 수도권이니까. 그런데 0.2%, 0.1%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는데 거기까지 상수도를 보고 못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동안 몇 번 정도 민원을 넣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3번 정도 민원을 넣었었고요. 15년간. 이번 베테랑 공무원들 분들께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딱 2달 만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냈는데도 해결이 전혀 안 되다가 네. 이번에 딱 넣으니까 2달 만에 와 우리 진경 씨 그리고 베테랑 공무원 허 팀장님 그 역할 하셨네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수도가 왜 15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의아하실 건데 상수사업소 진경 주무관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그동안 못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공장이 일단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 공장 앞으로
큰 구경의 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큰 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아랫지역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고 또 관이 크다 보니까 공사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형관이 지나가면서 따는 거는 좀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이 옆에 이렇게 좀 작은 구경의 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서 들어가는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또 했는데 여기 지나가는 곳이 개인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는 이 토지 소유주의 허가가 있어야만 또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가 토지 소유주의 이제 희망을 좀 찾고 연락을 드리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하필 실종 상태셔가지고 연락이 끝내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사여도 이게 토지 소유주의 허가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허 팀장님, 베테랑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희가 소유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면을 들고 상수도 사업소의 관계자들과 현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변에 공공기관의 땅이 있다는 걸 찾아냈고 상수도가는 그 공공기관인 땅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둘러갈 생각을 그동안 못했네요. 네네. 공공기관은 허가를 금방 소유주가 있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군요, 그동안. 네,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인데 기가 막히게 민원을 해결했네요. 이럴 때 저도 희열을 좀 많이 느낍니다. 대표님, 15년 만에 상수를 쓰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번에도 안 되면 수원을 떠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기업이 수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로만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건 아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직원들도 수돗물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시작하고 정말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베테랑 제도, 또 어떤 사연들이 해결됐는지 직접 사례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광산 사업을 하다가 멕시코의 갱단들이 본청으로 유혹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제일 먼저 수원시청 찾아가서 베테랑 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얘기를 사정을 다 듣더니 너무나 안 됐다는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가까운 동사무소 연락해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날 오후부터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 갔더니 쌀학보대하고요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낼 수 있게 돼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또 저는 31% 화상, 28%가 3도 화상, 수술해야 되는 화상. 그땐 정신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청에서 자주 와서 보고 빨리 상황이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된 이유는 나서서 역할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사고 수습에 도와주셔가지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베테랑 공무원들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허 팀장님, 수원시가 민원 관련 평가를 받은 게 있다고요, 최근에? 네. 수원시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기관? 와. 2025년도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노력이 인정받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 베테랑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 많겠지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수원시 공직자 전체가 사실은 전체가 베테랑 공무원들이십니다. 저도 슬쩍 끼워 넣었어요. 자, 끝으로 오늘 출연자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팀장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세빈민원실을 찾아주세요.
되는 것은 된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즉각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전 서울에 있다가 수원에 온 지 15년 됐는데요. 수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15년간의 한도 풀었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뛰는 각오로 새로운 수원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냉매 기업인이시니까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셔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무관님. 저는 이제 입직한 지 1년 된 새내기인데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를 해결하면서 공무원 친절왕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친절하게 됐어? 야. 감사합니다. 네, 적극 행정이 이제는 조금은 뭔지 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벌써 열심히 했는데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재기하고 싶다, 또 공직 생활에 길이 보인다.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뿌듯한 말씀입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오늘 만남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수원시 waiting as long as I need for some good to come my way.